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이 안 좋아지면서 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분들한테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까?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저희 방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서부터 쭉 해서 지금 원래는 이틀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실전 매매 대응법이 한 2, 3일짜리고 그 다음에 뭐 단기 매수법 같은 경우도 한 2, 3일짜리이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전체적으로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단기 매매를 하는 원칙,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라고 구분을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그냥 단기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그 스타일이 그냥 일반적인 단기 매매입니다. 그런데 왜 단기 매매라고 부르냐면은 그러니까 뭐 중장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단기 매매라고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완성이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매매 대응법, 일단은 매매 원칙 잡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탑로스, 그 다음에 주식 스탑 주문. 요거는 요 매매 원칙을 갖다 여러분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단기 매수법, 어떻게 하면 단기 매수를 하고 요런 것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매매면 잡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단기 매수법, 그 다음에 고점 매도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여러가지, 뭐 예를 들면 뉴스 대응법이라든가 찌라시 대응법, SP 대응법, 뭐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모르는 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교육이 끝나고 질문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면 저희 방에 오면 제가 중간중간 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정도만 하면 큰 손실 없다예요. 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매매를 할 때 참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수를 한 다음에 밀리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매수가 얘기하고 차트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다물멀티 같은 종목을 갖다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6,500원 이 근처에서 지금 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처에서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왜? 실제 이 근처에서 움직인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려있고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실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했을 때 매도 타임을 놓치면 그냥 쭉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3,000원대, 이건 옛날 차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3,000원대에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저한테 종목 상담을 합니다. 7,000원에 물렸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참 돈을 많이 잃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지금 이 종목이 다물멀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만 그랬을까요? 이 종목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종목을 그냥 갖고 있다가 그 종목, 그분의 계좌를 안 봐도 빤합니다. 딱, 예, 까보면 다 마이너스 10%, 20%, 30%다 그래요.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죠. 그죠? 예, 주식을 갖다가 보유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주식을 갖다가 그냥 보유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식을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누가 좋다고 그래서 혹은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밀려버려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이 종목 어때요? 올라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생각하세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 종목이, 그 회사가 비전이 좋아가지고 그 종목을 그 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죠?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주주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수익. 그죠? 수익이 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가 종목을 갖다가 사서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올라서 팔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왔다가, 예,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보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종목 오늘 하나 있죠. 자,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 고점입니다. 이거 다시 안 올라올 가능성 높아요. 무슨 종목일까요? 오늘 저희 방에서 매매를 한 종목 뭐 있죠? 예, 이 종목 있죠. 이 종목 있잖아요. 자, 제가 마이너스에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마이너스에 끝났죠.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기관에서 외인들이 패대기를 쳤어요. 그거를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당분간은 안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27만 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 거래량이 터진 거 보면 지금 130만 주 거래 터진 거 보면 최근에 거래 터진 것 중에 제일 많이 터졌어요.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자는, 예, 다시는 올라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 이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들어갔으니까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저도 26,000, 죄송합니다. 가격이 높아요. 261만 원에 저도 단타를 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4만 원인가 5만 원까지 갖다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물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고점에서 지금 분봉을 한번 보세요. 분봉. 이거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서 지금 위에서 거래 딱 터졌는데 이 위에 물린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 분들은 위로를 삼으실 거예요. 아, 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죠? 예. 조금 오늘 빠지긴 했는데 한 5%, 한 6% 빠지긴 했는데 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올까요? 이 삼성전자가 예전에 한번 최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아니요, 이때 말고요. 이전에 100만원까지 떨어지기 전에 150만원인가 최고점 찍었을 때 있을 거예요. 2007년 2010 예, 여기요. 여기 최고점에서 이 150만원 찍었을 때, 여기 최고점 찍을 때 제가 봤던 종목 봤었거든요. 이거 외인들이 여기서는 엄청 물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왕창 물린 겁니다. 모르겠어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언제까지, 지금 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예, 액면 분할 50분의 1인가요?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5천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덤볐는데 그 동안에 기관과 외인은 던졌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 기관과 외인이 던진 거 개인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에요. 실적도 다 나왔죠. 이제는 빠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선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선물은 계속 빠질 가능성 높아요. 아셨죠? 오늘 그러한 이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좀 지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만원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0만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한 5, 600만원씩 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계속 그 매매를 해가지고 뭐 해서 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손실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물린 게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20, 30% 돼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 매매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매매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은요, 예, 단기 매매 별 의미 없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로 매수하면 손절 잡기. 이거, 자, 이게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매수하면서 바로 손절을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주식 스탑 주문이란 것과 주식 스탑 로스, 그러니까 스탑 로스와 주식 스탑 주문을 갖다 이용을 해서 손절을 잡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는 거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0% 넘는 종목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매수하면서 손절 잡기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PC로 하시는 분들 자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거는 나중에 스탑로스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매수하면서 손절을 꼭 잡으셔야 돼요. 왜? 자, 매수를 하면서 손절을 안 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시장이 점점점 밀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 나도 따라 밀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종목을 갖다가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자, 종목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쭉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예, 양봉이 돼서 딱 물량이 들어오면서 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딱 매수를 해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겁니다. 왜? 저희 방은 떨어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예, 윗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빠져버립니다.
자,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스탑로스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손절이 딱 잡힙니다. 매수함과 동시에 여기에 딱 라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얘가 여기서 급락을 하던 아니면 점진적으로 빠지던 이 하방으로 빠져서 이 라인이 딱 걸리면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잡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얘가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계속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손해나는 거를 보고 매도를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 손실이 딱 보여요. 내 눈앞에서 마이너스 12만원. 마이너스 12만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마이너스 12만원이면은, 우리 영순이랑, 영순이랑 가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아들, 상한이, 상한가 가는, 상한가 가는 상한이랑, 뭐 학원비를 낼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장이 끝나요. 장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이 끝나서 그냥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음날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여기서 빠지는 종목이 더 많죠. 빠지는 종목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종목이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맞을까요? 자,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많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상한가 제도가 15%에서 지금은 30%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15%에서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시에 막 돈이 막 2배, 3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2배, 3배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똑같은데 자, 상한가가 30%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00종목 중에서 100종목이라고 치면 전체가 100종목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40종목은 오르고 그 다음에 한 뭐 40종목은 빠지고 그 다음에 한 20종목은 보합이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30%로 바뀐 다음부터는 100종목 중에서 오르는 종목은 20종목, 떨어지는 종목은 한 50에서 60종목, 50종목, 보합인 거는 60종목, 그 다음에 뭐 보합인 거는 한 20종목,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많을수록 이제 올려야 되는, 올라가는 종목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힘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즉 돈의 힘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종합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장 종합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몇 종목이 올랐어요? 코스피는 0.05%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빠졌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도 역시나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죠. 그죠? 떨어진 종목이 거의 1.5배예요. 요건 거의 2배고. 그쵸?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무조건 짧게 자르는 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손절은 가장 짧게 잡는 게 좋다. 손절은 가장 짧게 잡는 게 좋다. 손절은 가장 짧게 잡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절 잡는 강의도 포함시켜야겠네요. 손절 잡는 방법 거기다 좀 추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빠졌네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강의가 늘어날 거예요. 자, 손절은 가장 짧은 게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3% 잡으세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3%에 자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3%보다 더 짧게 잡습니다. 왜?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떤 분들은 계세요. 3%까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3% 손절을 잡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 종목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하방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굳이 3%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할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많아요. 손절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3% 손절을 잡았으니까 3%까지 기다린다? 그런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종목을 들인 다음에 그 흐름이 안 좋아서 한 마이너스 한 1.5%의 손절을 잡아드린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손절 가능하죠.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래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제 종목 매매 리스트를 딱 보면은 0.5%짜리도 있고요. 마이너스 0.5%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세 번 매매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1%짜리도 있고요. 마이너스 2%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손절 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단기 매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틀려요, 얘기가. 중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초를 세워서 매수를 해놓고 그게 움직임이 나온다, 이게 분명히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중기매매입니다. 중기매매를 잘 못해서 중기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단기매매가 수익이 좋아서 단기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를 보면은 매수를 하면서 손절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잡는 이 목적은 급락할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오늘 저도 2번인가 당했습니다. 스펙 한번 들어갔다가 당했고 또 그런데 종목이 움직임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탁 칩니다. 물론 저는 이제 3종 세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탁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동으로 매수를 하면서 손절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3%든 2.5%든 손절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손절을 잡으면 손절을 3% 잡으세요. 그러면 3%가 이렇게 계속 빠질 때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빠지는데 여기 이제 3%가 딱 라인이 있겠죠. 3% 라인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빠지는데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라는 생각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되는 거는 중간에 컷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컷을 했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되죠. 그쵸?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한 게 몇 종목이 있죠. 그죠? 몇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았다고 해서 그 손절을 갖다가 끝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적정선에서 손절하는 방법, 익절하는 방법은 제가 중간에 강의를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걸 기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매매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저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지금 한 종목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100%인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종목 제가 매수를 한 것들입니다. 신라섬유부터 시작해서 신신제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여덟, 17개. 57종목을 매매를 했네요. 예, 이걸 스펙 다 얘기했던 거고, 세안PLC, TS인베스트, 우리 다 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했던, DSC인베스트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고 제가 장중에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도 저는 다 컷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손절을 갖다 좀 짧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참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매수하면서 손절 잡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락을 대비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매매하는 방법, 그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따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익절 잡으라고 하는데 익절을 안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수익, 여태까지 나는 분명히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요? 예, 손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이 되는 게 경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요 2, 3% 짜리가 제일 애매해요. 자, 어떤 경우인지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경우죠. 자, 움직임이 없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탁 수급이 들어와요. 오케이,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한 2, 3% 쭉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합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뭐 좀씩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럴 때가 제일 애매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대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를 했으면 우리가 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절이라는 거는, 자, 익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 선이에요. 손해를 안 보는 거. 그러면 매수가 플러스 수수료라고요. 아니면 매수가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3,000원, 자, 예를 들면 3,000원에 샀는데 3,015원에 내놓으면 손해는 아니에요. 조금 수익이죠. 그쵸? 손해는 아니에요. 조금 수익이지. 그렇지만 3,000원에 샀는데 3,000원에 내놓으면 수수료만큼, 수수료랑 세금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가 매수한 가격에다가 뭐 라인을 하나 딱 잡아서 그 가격에 해놓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한 0.3%, 0.4% 정도 위에다가 라인을 딱 거놓는 겁니다. 라인을 거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살짝 라인을 거놓고 이 가격에다가 뭘 걸어놓죠? 익절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오늘도 아까 아침에 종목을 드린 종목 중에 한 4, 5% 올랐다가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쭉 빠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 밑에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지금 어떤 분들은 3%에서 챙기신 분이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익절이 되신 분도 있고, 어쩐 분들은 마이너스 돼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 이 종목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익절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익절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여러 종목을 동시에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통 동시에 두 종목만 합니다. 두 종목만 하는데, 자, 익절을 잡아놓고 이 종목은 안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을 계속 주시를 하죠.
차트에다 올려놓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이나 다른 테마가 뛴다? 그러면 그 종목을 따라 들어갑니다. 왜? 이 종목은 최소한 손해는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손해가 안 나고 본전에 내 자금이 회수가 되면 그 다음에 2차 전쟁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 자 항상 얘기합니다. 뭐라고? 마인드가 똑같아요.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익절한 들어갔다가 100만원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전쟁을 할 때 또 100만원 가지고 똑같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내서 한 5만원이 날라갔어. 95만원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매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 조금 뭐랄까 과격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 정도 가면 익절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고, 나는 3% 갔는데 익절 잡기 싫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안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3%에 챙기세요. 3%면 어딥니까? 예, 3%씩 3번만 먹으면 9%예요. 그죠? 3%에 차라리 챙기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익절을 안 잡을 거면. 자, 그렇게 해놓고, 자, 7% 이상 가면 반청. 이거는 7%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15%가 상한가가 15%일 때 얘기고,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15%예요. 충분히 얼음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음에서 튀면 15%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요 정도 이상 가면 항상 반청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얼음 밑에서 가다가 멈칫멈칫하면 반청을 합니다. 반청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익절을 잡아놓고 기다렸는데 그게 조금 빠지다가 탁 얼음 붙어버리면 뭐 갭으로 뜨든지 안 뜨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얼음 매매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 상태에서 반을 챙기지 않으면 나는 상한가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7% 이상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7% 이상 올라간 종목 제가 이제 항상 보는 그러한 조건식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45종목이 올라왔어요. 그쵸? 45종목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15% 아까 얘기했듯이 15% 이상 올라온 종목은 몇 종목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쭉 해서 상한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오늘은 진짜 상한가 많이 한 거예요. 그쵸? 오늘 강의가 예, 그래서 총 14종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한번 요거를 조건식을 조금 바꿔보죠. 네, 조건식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건식은 7% 이상인데 요거를 갖다가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내 조건식에서 7% 예, 요거죠. 예,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7% 이상이 아니고 왜 안되지? 수정이 잠깐만요. 왜 이게 수정이 안 되냐? 그럼 조건식을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하나를 세 조건을 하나 만들어 버리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고가가 15%까지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죠. 예. 자, 잠깐만요. 여기 이제 되네요. 세 조건. 자, 고가가 15% 이상 올라간 종목 있죠.
예, 주가 등락률에서 아주 어려운 조건식은 아니에요. 예, 종가 대비해서 종가가 아니고 고가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지금 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요 조건식이랑 조금 틀린 건데, 자, 실시간 조건식, 실시간. 자, 지금 네, 요 종목 요거와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자, 지금 이 앞에 조건식은 뭐냐면은 자, 오늘 종가가 15% 이상 끝난 종목이에요. 15%에서 끝난 종목. 물론 뭐 거래량이 없는 거,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점이 15%를 갔다가 온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유난히 상한가 간 종목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15% 이상 갔다가 빠진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챙기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물론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 간 종목이 아니면 상한가가나 20몇 프로를 갈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 반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7에서 15% 정도 가면 또 반청을 해라.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매도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반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이런 경우 있죠.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고점에서 쭉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어요. 예, 상방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딱 반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매도를 했는데 그때 얘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여기서 매도친 물량을 갖다가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강한 종목이나 센 종목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술타기죠. 술타기. 물타기가 아니고 술타기인데,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익을 항상 내 주머니에다 챙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0% 이상 오버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20%를 갔는데 오버를 하나, 25%에서 오버를 하나, 상한가에서 하거나. 근데 대충 20% 넘으면 오버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단기 매수는 당일 청산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상한가 간 종목이나 아니면 강한 이슈가 남는 것들은 오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웬만한 종목은 다 당일 청산을 합니다. 수익이 난 것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것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차트를 봐서 이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회원님들, 이제 유료회원님들이 이 종목 어때?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딱 보고, 차트 괜찮으면 가져가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원칙은, 단기 매매는 당일 청산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 난 것과 손실 난 걸 퉁퉁퉁 쳐서, 그날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중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예. 이거 왜 당일 청산을 당일 청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 손해만 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좋은 거냐면은 예를 들면 한 마이너스 3%짜리가 있고 플러스 3%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똔똔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난 게 많으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거는 오늘은 빼버리고 다음 시간에 매매법에 대해서 매매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단기 매매 원칙,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프린트해서 그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잘 지키시면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나요. 물론 단기 매매를 갖다가 급등하는 종목을 갖다가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로 하다 보면 손실은 쫓겨나고 수익은 크게 나는 그러한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